네. 자, 올해 처음 뵙죠? 그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이른 인사를 지금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 자,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세법에 대한 내용.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배우는 내용인데, 자, 우리 시험지에서는 2차 과목으로서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딱히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기에는 좀 애매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많은 걸 얻어가시려고 노력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민법이나 학교론이나 공법 있죠? 그런 과목들 중심으로 해서 미리미리 좀 정리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왜냐면 나중에 5월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2차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시작하려면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본격적으로 공부가 가능해요. 그리고 1차 과목이나 2차 과목 중에서 공법 같은 경우를 미리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셨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그런 과목들 미리미리 예습 복습 좀 해주시고, 세법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신 다음에 오실 때 1시간 정도만 복습을 좀 해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네, 그 정도에서 이번 1, 2월 과정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배울 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하게 될 거냐면 양도할 거예요. 양도하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딱 5개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기본이 되는 세금인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 중에 취득세가 약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가 역시 약 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3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정도, 소득세가 약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14문제가 이 안에서 나오고, 나머지 2문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와요?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16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죠. 어차피 우리는 60점만 맞고 합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60점만 맞고 합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16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목표로 하셔야 되느냐면 10개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개를 다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이 6파트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뭔만 하시면 되느냐면 소득세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아니면 취득세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소득세를 하든 재산세하고 소득세를 하든 해서 9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가정하에서 나머지 7문제는 뭐 하시면 돼요? 찍으시면 돼요. 한 번으로 찍으시면 2개는 맞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11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몇 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개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공시하고 세법은 격주로 수업을 하죠? 근데 격주 수업이니까 4주 아니면 5주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걸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3파트만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앞으로 수업도 요 3개만 해드릴 거예요.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안 합니다. 총론도 안 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계획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취득세하고 다음 시간에 재산세하고 항상 2주간에 걸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소득세를 할 거예요.
소득세가 파트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1, 2월 과정은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원래 총론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총론을 알아야지만 세법을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번 1, 2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총론을 11월 달, 12월 달에 기본적인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듣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동영상으로 좀 듣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취득세부터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84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취득세,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는 약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무엇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과세 대상 물건이라고 하는데, 현행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하느냐면 열거주의라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취득세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2절의 과세대상물에서 85페이지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해놓고 가로 안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요것만 과세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하였을 때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부터 해서 쭉 넘기면은 90페이지에 13번 요토회원권까지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만 취득세가 나와요.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요 준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냅니다. 여기에는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장비나 차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목집단인 임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를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딱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광업권이라는 권리와 어업권이라는 권리와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이 회원권 안에는 5개가 들어가는데 골프 회원권하고 승마 회원권하고 콘도미니엄 회원권하고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하고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동산 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법률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다. 아셨죠?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3개, 세부적으로 나누면 14개예요.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라고 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까지 해서 총 14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이고 여기 없는 것들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알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게 또 역시 뭔지는 아시죠? 학교론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뭐가 되는 것?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동산이잖아요. 근데 동산은 원래 등기 등록이 안 돼요. 근데 동산 중에서 등기 등록이 되는 동산을 뭐라고 하느냐면 부동산에 준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시는 줄 아시죠?
그 다음에 차를 사면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이렇게 차량처럼 운송수단이 되는 것들은 다 취득세 내요. 그러니까 차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아셨죠? 그 다음에 기계장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냥 차량의 일종으로서 도로는 달릴 수 없고 건설 현장에만 있는 것. 그래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 같은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지게차에 번호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거든요. 번호판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등기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임목은 나무 중에서 등기가 되는 나무를 말하죠.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권리 중에서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딱 3개 있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광어회라고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권리는 딱 3개다. 광어회밖에 없다. 그러면 광어회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그 어떠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나온다든지 분양권이 나온다든지 뭐 의장권, 실용신앙권, 조강권 별의별 게 다 나와도 소용없어요. 어떠한 권리가 나오더라도 취득세 안 내는데 딱 3개. 광어회만 취득세를 낸다. 그래서 광업권과 어업권과 회원권이에요. 회원권의 종류 5개는 외울 필요 없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나머지는 그냥 타이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부동산의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이때 토지란 뭘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토지가 다 들어가요. 즉,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양가를 1번에 토지 나와 있죠? 자, 85페이지에 양가를 1번에 토지 보시면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뭐냐면 지적법이에요. 근데 지적법에 토지를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면 28개의 지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이름을 몇 개로 만들어놨느냐면 28개를 만들어놨는데 전답, 과수원, 목장유지, 임야, 광천지, 잡중지, 나대지, 선화지 해서 28개로 나눠놨고 그걸 다 붙여놨어요. 땅에다가. 이름표를. 그게 이름표가 붙어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토지대장이라고 하죠. 보통. 자, 이렇게 지목이 있는 토지를 토지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지목이 없는 땅은 토지다 아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지적법상으로는 세법에서는 뭐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상에 의해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목이 있는 토지는 토지지만 지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토지로서 이용 가치가 있으면 과세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그냥 토지는 토지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등등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건축물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덕후시설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건축법입니다. 그때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을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면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되려면 최소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붕이 없는 것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설이라 그래요. 근데 취득세는 지붕이 없는 것들도 과세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거든 지붕이 없는 거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장상 지목이 있는 땅이든 없는 땅이든 관계없고
지붕이 있는 건물이든 지붕이 없는 시설이든 상관없이 하여간 부동산이라고 생긴 것은 무조건 다 과세하겠다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레저 시설부터 기타 시설까지 쭉 나와 있죠.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아셨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지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레저 시설에 보시면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등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특히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골프 연습장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그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취득세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다 과세하겠다 이야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 아셨죠? 자, 그대로 넘겨서 이제 90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열거된 자산을 뭘 해야 취득세를 내요? 취득을 해야 취득세가 나오겠죠. 자, 그때 취득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또는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다. 글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죠. 간주 취득이다. 취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간주나 의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아닌 줄은 알아요. 아닌 줄은 아는데 그냥 그렇게 보자라고 정해놓은 게 뭐예요? 간주나 의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득이다 아니다. 아닌 줄 알아. 아닌 줄 알지만 그냥 취득으로 뭐 하자고요?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취득으로 봐야지만 뭐 할 수 있으니까? 과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취득의 범위에는 실제로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과세한다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때 우리가 사실상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내가 만들거나 가져오거나.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은 무슨 취득? 원시, 가져오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다시 가져올 때는 대가를 주고 가져오면 유상승계라고 하고요. 대가 없이 가져오면 무상승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상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가져오면 돼요. 가져올 때 공짜로 가져오거나 공짜가 아니거나. 아셨죠?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구분할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금전으로 구분하지 마시라고요. 유상의 범위는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꼭 가져올 때 돈 주고 사오는 것만 유상이다가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아올 수도 있고 금을 주고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물건을 주고 가져올 수도 있고 주식을 주고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공짜만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보셔야 돼요? 유상. 그냥 공짜면 무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느냐?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뭐예요? 취득세예요. 만들어도 취득세 내시고요. 가져와도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대가를 주고 가져오든 대가 없이 가져오든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무슨 세금?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자, 교재 1번에 정의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번째 줄 끝에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무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상속이나 증여 등이 있는데
보통 상속을 받으면 무슨 세금을 내요? 상속세를 내죠. 문제는 상속세를 누가 내냐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내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냈어요. 상속세를 냈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 되냐고요. 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증여를 받으면 무슨 세금을 내요? 증여세를 내는데 그러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느냐?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상속세, 증여세만 이야기하니까 취득세는 안 나오는 줄 알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취득세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지 말지를 따지는 거지 상속세,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를 낼지 말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발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취득이냐면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여기에는 크게 5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박스 안에 보시면 밑에 간주 취득에 몇 개 나와 있어요? 4개 나와 있는데 이건 해석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수업 하시는 분들, 다른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해석상의 문제가 생겨서 교재는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넣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각자 알아서 수업 방식에 따라서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걸 5개로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건축이 있어요. 물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수로 인한 취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 장비 등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개를 저는 간주 취득으로 볼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얘 빼고 여기서부터 나와 있어요. 개수부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중에서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요 4개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요 4개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보유 중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유 중에. 자, 그래서 보시면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축을 말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건축을 배우시면 건축의 용어가 5개가 나와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공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신축과 재축은 사실상 취득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오느냐면 요 원시 취득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증축 등이 남는데 증축이라고 안 쓴 이유가 시험지에서 이 글자로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적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증축. 그 다음에 개수는 뭐냐면 개보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대수선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승강기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고 그래요. 개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뭔지는 아시겠죠?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밭을 대지로 바꾸거나 주택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차량의 종류 변경은 차량을 개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1톤 트럭을 사가지고 푸드트럭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언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유 중인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취득세는 몇 번 내는 세금이에요? 한 번 냅니다. 언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취득세는 언제 내는 세금이냐? 요 취득했을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요때 취득했다가 뭐냐면 요게 사실상 취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만들거나 뭐하거나 가져오거나.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이후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다시 교체했어요. 문짝이 낡았어요. 다시 교체했어요. 자,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취득세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단 이야기예요. 왜? 그거 취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유 중에는 취득세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야 정상인데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요 네 가지야. 뭐 했을 때냐? 증축을 했거나 개수를 했거나 또는 지목을 변경했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는 취득세 내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려면 나한테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증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승강기 등을 설치하려면 나한테 건물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지목을 바꾸려면 나한테 토지가 있어야 바꿀 수 있고 차를 개조하려면 나한테 차가 있어야 개조가 돼요. 아셨어요? 근데 원래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거나 지목 변경을 했을 때 옛날에는 취득세 안 냈는데 지금은 취득세 낸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세금 내면 돼요? 10억에 대해서 내시라고요. 이후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14억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취득세 안 낸다고요. 집값 올랐다고 해서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데 요 행위를 통해서 가액이 늘어났으면 다시 한번 내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미 앞서서 얼마는 냈으니까 10억은 냈으니까 나머지 4억에 대해서만. 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과세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갑이라는 분이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건물을 취득했는데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건물을 샀는데 여기에는 승강기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5억 주고 샀고 이 사람은 이걸 4억 주고 샀어요. 자, 그래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취득을 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집은 임대가 잘 나가요. 근데 이 집은 승강기 없다고 해서 임대가 안 나가요. 보통 요즘 승강기 없으면 임대 안 나가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딱 1년 지난 후에 공사를 합니다. 뭘 설치하느냐? 승강기를 설치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했더니 건물가액이 5억으로 뛰었어요. 자, 그러면 승강기 설치할 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요, 원래. 왜냐하면 과세대상에 승강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 과세대상 물건에는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밖에 없어요. 승강기 없다고요. 그러니까 승강기를 산다고 해서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자, 그러니까 승강기 샀으니까 취득세 안 내죠? 안 내는데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5억이 됐어요. 그러면 둘의 효용 가치는 똑같아졌죠? 똑같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안 내면 얘만 바보죠. 이 사람은 얼마에 대해서 냈고 5억에 대해서 냈고 이 사람은 4억에 대해서 냈고요. 그러니까 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면 누가 미쳤다고 처음부터 승강기가 있는 건물을 사겠냐고요. 없는 건물을 사서 뭐 하면 돼요? 설치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세금을요. 적게 내도 되잖아요. 그럴까 봐서 중간에 보유 중에 뭘 설치했다면 승강기를 설치했다면 비록 승강기를 사서 설치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뭐의 가치가 늘어났어요? 건물의 가치가 늘어났죠. 승강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승강기는 그 자체로서 효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강기가 건물에 부착이 돼야 효용 가치가 생기죠.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늘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새로 산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건물을 뭐 한 걸로 보느냐? 취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 내라고요. 단 전에 얼마에 대해서 냈으니까 4억에 대해서 냈으니까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내주세요. 그러면 이때 4억에 대해서 냈고 이때 1억에 대해서 냈으니까 이 사람 처음에 5억에 대해서 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물론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요 4개 뭐 했을 때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거나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종류 변경을 했을 때 한해서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간주 취득을 하게 되면은요. 간주 취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취득세를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걷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려면 취득세를 더 거두려면 처음보다 자산 가치가 어때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처음보다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처음보다 자산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처음보다 자산 가치가 늘었어요. 자산 가치가 늘었으면 세금을 내라고 했다면 반대로 처음보다 자산 가치가 줄었으면은요. 반대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돌려주고 싶어요? 안 돌려주고 싶어요? 안 돌려주고 싶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증축을 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요? 줄어들어요? 무조건 늘어나요. 개수를 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요? 줄어들어요? 무조건 늘어나요. 그러니까 증축이나 개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종류를 변경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줄어들면 뭘 해줘야 돼요?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단서를 붙였어요. 가액이 증가할 때만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하고 요 단서가 들어가요. 바꿔서 말하면 가액이 감소한 건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취득이 아니면 환급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가액이 증가한다라는 단서가 꼭 붙어야 돼요. 꼭 시험지에서 뭐라고 내느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들려요? 증가는 취득이지만 감소는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세금은 걷고 싶고 무엇은 하기 싫고 환급은 하기 싫고 양아치죠. 이 정도면. 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 자,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즉 10억에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10억 전체에 대해서 내야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 그래요. 그냥 줄여서 취득 가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쉽게 말하면 얼마에 대해서? 총액에 대해서 내라고요. 총액에 대해서. 10억에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10억. 5억에 취득했으면 5억에 대해서 내십시오. 이후에 증축을 하거나 또는 개수를 하거나 자, 개수는 다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개수를 통해서 면적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개수를 했거나 또는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이때는 전부 다 과세한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4억이 됐으면 14억 전부 다 과세한다? 아니라고요. 얼마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그걸 글자로 쓰면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될 수 있는 범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에 대해서 다 과세할 것이냐, 또 하나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이냐. 당연히 사실상 취득했으면 전체 다 과세할 것이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취득가액 또는 취득 당시가액. 대신 보유 중에 증축이나 개수 등을 했으면 그때는 전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아셨죠? 과점주주는 지금 몰라도 되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과점주주는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과세 대상 물건을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때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즉 원시나 승계 취득을 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간주 취득인 증축, 개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즉 과세되는 부분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하느냐면 세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자, 바로 요 세율이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세율이에요. 바로 요 세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교재는 조금 있다가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과세되는 부분을 잡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자, 이때 취득세 세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표준세율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구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표준세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세율이 하나 있다. 요 중과 기준세율은 제가 줄여서 그냥 기준세율이라고만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그 취득가액에 표준세율 또는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내면 되고, 증축을 했으면 그 증가된 가액에 뭘 적용하느냐? 표준세율을 적용하시고, 개수를 해서 면적이 늘어났으면 역시 그 증가된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시고, 개수를 통해서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그 증가된 가액에 기준세율을 적용하시고, 자,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그 증가된 가액에 역시 기준세율을 적용하시고,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과세 표준에다가 역시 뭘 곱하느냐? 기준세율을 곱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뭘 적용하는 경우?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정리할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취득을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 등록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문제는 등기 등록이 뭔지는 아시죠? 문제는 등기 등록을 공짜로는 안 해준다고요. 돈을 내야 해주는데 이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등록세라 그래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 등록하고자 할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등록세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요 등록세, 등기 등록 대상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취득세 과세 대상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요 A에 해당하는 부분과 요 B에 해당하는 부분과 요 C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 노란 선 안에 들어가면 무슨 세금 내시고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요 하얀 선 안에 들어가면 무슨 세금을 내시고 등록세를 내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요 A 파트는 노란 선과 하얀 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세금도 내시고 취득세도 내시고 뭣도 내시라고요? 등록세도 내시면 되고, 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란 선에만 들어갔으니까 취득세는 나오지만 등록세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반대로 요 C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얀 선에만 들어갔으니까 취득세는 안 나오지만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등록세는 내야 돼요. 아셨어요? 요게 옛날 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 내시고 취득세를 내시고,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느냐? 등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A 파트가 문제가 됐어요. A는 항상 세금을 몇 개를 내요? 2개를 내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나누어서 받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에 나누어서 받기 싫어서 이걸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꺼번에 받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받느냐?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받아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여기도 통합을 시켜야 되고 여기도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취득세만 냈으니까 지금도 무슨 세금 하나로만 내느냐면 취득세 하나로만 내고, 여기는 원래 등록세만 냈으니까 지금도 등록세를 내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등록면허세라 그래요. 자, 그래서 현재는 취득세하고 무슨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예요. 아셨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등기하고 싶으면 무슨 세금을 냈다고요? 등록세를 냈는데 지금은 등기하고 싶으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할 건지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할 건지를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등기부에 표시하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들 등기할 때 참고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등기할 때 세금을 내야 등기를 해줘요. 보통은 취득을 하기 전에 취득세를 내요.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를 내요. 상속되기 전에 사망 전에 상속세 내요. 사망 후에 상속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세금을 내는 게 기본인데 유일하게 등록세만큼은 등기 이후에 내는 게 아니라 등기하기 전에 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고 싶어요? 등기는 하고 싶은데 등기해주고 나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안 내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협박하기 위해서 너 등기하고 싶으면 세금 내. 그리고 세금 납부 영수증 들고 와. 그러면 등기해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할 때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를 누르고 나서 동전을 넣는 게 아니라 동전을 넣어야지만 커피를 누를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등기할 때 세금을 내야지만 뭐 해준다? 등기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등록세를 내고 등기했으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낼지 등록면허세를 낼지 선택하라고요. 등기하고 싶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취득이 원인이 돼서 등기가 들어가면 이제는 뭘 내고요? 취득세를 내고 취득 원인 없이 등기 들어가면 등록면허세 내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알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을 배워야 이해가 돼요. 지금. 자, 일단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아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득할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 아세요? 바꿔서 물어볼게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무슨 등기 하세요? 아파트 분양받는데 무슨 등기 한다고요? 아, 분양 안 받아봤어요? 무슨 등기예요? 네? 무슨 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죠. 소유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는 뭘 내고 등기하시라고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시라고요. 소유권이 뭔데요? 취득이라고요. 취득을 했으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유권이 들어오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하고 싶으면은 뭘 내고 이제 등기하시라고요? 취득세. 그러면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거 등기하고 싶으면은 그냥 뭘 내고 등기하시고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행위 없이 취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들어가면 뭘 내고?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는 거고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하는 거라면 뭘 내고 등기하시라고요? 이제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등기부등본이 세 개로 나누어져요. 표제부하고 갑부하고 을구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소유권 등기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부에 표시하고 싶으면 이제는 뭘 내고 등기하시고요? 취득세, 을구에 표시하고 싶으면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취득세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 취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요. 그게 등기가 필요한 취득이든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이든 상관없이. 아셨어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취득이든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이든 이제는 무조건 무슨 세금으로 낸다? 취득세 하나로 내고 취득과 관련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만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때 취득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등기가 들어가는 취득과 또 하나가 등기가 없는 취득. 상관없다. 등기가 되는 취득이든 등기가 없는 취득이든 다 무슨 세금 내시라고요? 취득세 내는데 의미는 다르죠. 여기는 등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등기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때 취득세가 원래 옛날에 2%였어요. 취득세가 무조건. 그리고 등록세가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A에 대한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몇 프로에? 2%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등기에 대한 세율까지 더해서 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요 B에 대한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몇 프로만 내시면 돼요? 2%만 내시면 되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순수하게 그 등기에 대한 세율만 적용해서 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 전부 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다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는 다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간단해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제가 그 수업 시간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몇 시에 끝나요 우리? 우리 몇 시에 끝나요? 그렇죠. 2시라고 딱 정해져 있죠. 4시간씩 수업이니까 2시로 정해져 있죠? 문제는 그러면 제가 딱 2시에 끝내야 돼요? 뭐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2시에 끝내는 게 맞죠? 근데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 하다 보면 조금 늦게 끝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돼요? 너무 늦게 끝내거나 너무 빨리 끝내는 것은 안 되더라도 한 20분 정도 빨리 끝내거나 한 20분 정도 늦게 끝낼 수는 있잖아요. 오늘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러면 굳이 제가 2시까지 할 필요가 없죠. 1시 반 정도에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다음 시간에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20분 정도만 더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게 제 재량권이죠? 자, 이렇게 세율이 주어져 있는데 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재량을 줄게. 지방자치단체 니들이 얼마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해. 이렇게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하느냐면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 표준 세율 2.8%입니다.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요게 표준이 되는 세율인데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2.8%의 절반이면 1.4잖아요. 1.4를 더하면 몇 프로예요? 4.2고 1.4를 빼면 1.4가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범위 내에서 뭐 하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세율을요 달리 적용해도 좋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까지다. 하지만은 꼭 2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1시 반에 끝내든 아니면은 2시 반에 끝내든 여러분들하고 합의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늦게 이럴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표준 세율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탄력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각 지역마다 세율이 굳이 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율을 무슨 세율?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니까 주어진 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취득세도 지방세거든요. 그러면 얘도 가감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취득세가 세율이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들어간 취득? 등기, 또 하나는 등기 없는 취득.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표준 세율로 잡을 거냐, 즉 가감할 수 있는 세율로 잡을 거냐. 경우의 수가 많은 걸 가감할 수 있어야 돼요? 경우의 수가 적은 걸 가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걸. 왜? 그래야 상황 대처가 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난을 겪었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건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죠. 지으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취득세 낼 때 화재로 인해서 다시 짓는다 그러면 재산상의 손실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금 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재난으로 인해서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실됐으니까 조금 줄여줄게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경우의 수가
그 사람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많은 걸 잡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뭐 해줄 수 있어요? 구제해 줄 수 있죠. 아니면은 니는 좀 잘못했으니까 나는 세금 더 거둘래 이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은 걸 적용을 해야지 경우의 수가 적은 걸 해봤자 혜택이 적게 돌아가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등기가 되는 취득이 많을까 등기가 안 되는 취득이 많을까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다 뭐예요? 등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 등기가 되는 취득을 가감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얘를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지방세는 다 표준세율인데 취득세는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표준세율 타이틀을 가져갔으니까 여기는 표준세율 타이틀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 고민한 끝에 취득을 하면 무조건 내니까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기준세율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가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요걸 구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취득세. 아셨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 이건 취득세 표준세율 대상입니다. 그러면 가감할 수 있고 등기가 되는 취득이구나. 취득세 기준세율 대상입니다. 가감이 불가능하고 등기가 없는 취득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원래 뭐가 원칙인데? 표준세율이 원칙인데 유일하게 취득세에만 무슨 세율 구조가 하나 더 있다? 기준세율 구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취득세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에서 이 문제가 빠질 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서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때 한 가지 좀 주의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그럴 거예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은 4%입니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어요? 2 더하기 2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2%에 옛날 등록세 몇 프로? 2%. 지금 합쳐서 몇 프로? 4%라고요. 자, 제가 3.5%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죠? 옛날 취득세 몇 프로에? 2%에 옛날 등록세 1.5%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자, 3%짜리입니다. 그러면요. 2%에다가 1%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2%에다가 1% 더해서요. 아셨어요? 만약에 2.8%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2%에다가 0.8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요게 무슨 세율? 취득에 대한 세율. 요게 취득에 대한 세율. 요게 무슨 세율? 요게 등기에 대한 세율. 아셨어요? 그래서 취득을 했으면 몇 프로 내시고 2% 내고 등기까지 들어가면 얘까지 더해서 내라고요. 그래서 얘 두 개가 더해진 얘가 무슨 세율? 요게 표준세율이라고 요게. 그래서 요걸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취득은 했는데 등기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몇 프로만 내면 돼요. 2%.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고정돼 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세율? 기준세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2%만 적용하는 경우는 뭐 안 할 때? 등기 안 할 때. 만약에 등기가 필요하면 얘를 적용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조금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세율하고 기준세율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을 했으면 자, 열거된 자산을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 내시라고요? 취득세를 내시라고요. 취득세를. 아셨어요? 내는데 그게 법률상 등기가 필요한 경우래요. 그러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등기를 했어요.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취득을 했습니다. 무슨 세금 내시고? 취득세 내시면 되는데 법률상 등기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등기를 안 했어요. 요때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 하시라고 이거. 자, 우리가 표준세율로 낼 거냐 기준세율로 낼 거냐는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등기 누가 합니까? 등기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기관은 기록만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등기 접수를 해야 기록을 해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등기 접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법률상 등기가 필요하다면 자 일단 무엇은 했으니까 취득은 했으니까 몇 프로는 내시고 2%는 내시고 근데 뭐까지 필요하다면 등기까지 필요하다면 그 등기에 대한 세율까지 넣어서 요게 무슨 세율? 요게 표준세율이잖아요. 표준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시라고요. 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아니 밥을 시켰으면 밥값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밥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밥 시켰으면 밥값 내라고요. 먹고 안 먹고는 알아서 하시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취득한 행위가 등기가 필요한 행위라면 법률상 등기까지 세금 내라고요. 냈으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등기 하시든 마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등기 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등기하러 갈 거예요? 안 하러 갈 거예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걸 했고 이건 원래 법률상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세율로 내십시오? 표준세율로 내십시오. 냈으니까 이제 가서 등기하시든 마시든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몇 프로 내시라고요? 근데 법률상 등기를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2%만 내고 끝내면 되죠. 요게 무슨 세율이고요? 기준세율이고. 그리고 얘가 미등기고 얘는 미등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등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등기가 뭐예요? 그래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미등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취득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왜? 취득이 돼야 무슨 세금이 나오니까. 두 번째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아닌 경우에 이걸 따지라는 거지 이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지에서 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줘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라고요. 등기하든 안 하든 취득세는 내라고요. 뭘 했으면? 취득을 했으면 내시고 등기하든 말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하라고요. 근데 꼭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틀린 문장. 등기하든 안 하든 취득했으면 무조건 취득이라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내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등기가 필요하면 무슨 세율로 내시는 거고 표준세율로 등기가 필요 없으면 기준세율로 내시라고요. 개념 잡아야 돼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것들은 다 이 노란 선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그죠? 자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 내시라고요? 취득세 내시라고요. 지금 노란 선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무슨 세금 내시라고요? 취득세 내시고 이 중에 등기가 되는 것들은 다 표준세율로 내시고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은 기준세율로 내시는데 자 등기가 되는 게 많아요? 등기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무슨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했으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소유권 등기 하셔야 된다고요. 즉 원시 취득이면 소유권, 보전 등기 하셔야 되고 승계 취득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그 취득가에게 무슨 세율을 곱해서?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전부 다 무슨 세율을 곱해서 내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뭘 알면 돼요? 기준세율 대상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두 번째,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인데 등기가 안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이거. 예. 아까 시설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붕이 없는 것은 법률상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요. 나중에 공시법책 찾아보세요. 등기 대상과 아닌 것, 그 중에
지붕이 없는 것은 등기 대상 아니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땅을 사요. 그러면 땅을 샀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죠? 등기부에 표시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무슨 세율을? 표준세율. 자, 그래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낸 다음에 등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집을 지어야죠. 신축을 하면 취득이다 아니다? 그것도 취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시는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무슨 등기? 보전 등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등기를 해요. 됐죠? 그런데 앞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앞마당을 파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수영장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낸다고요. 수영장 아까 시설에 들어가 있었잖아. 레저 시설에. 취득세 내셔야 돼요. 그때 수영장을 설치하면 취득세를 내는데 그 수영장은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수영장 만드는데 4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그 400만 원 곱하기 2%에서 세금 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수영장까지 딱 만들고 나서 나중에 등기부를 띄워보면은요.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만 나오지 수영장 등기부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수영장은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원래 등기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붕이 없는 것은 원래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니까 기준세율만 적용해서 내면 되고, 그러면 바꿔서 지붕이 있는 건축물은 등기부에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했으면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을. 근데 지붕이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 임시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됩니다. 요 건축물을 취득을 했을 때는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냅니다. 그 말은 몇 프로만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2%만. 무슨 건축물에 한해서? 임시. 뭐냐면 모델하우스라든지 현장사무소 같은 경우에 가건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시 지었다가 나중에 철거가 예정돼 있는 것들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건물은 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 보면 현장 사무실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대충 이야기하는 건데 가건물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지붕이 있으니까 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그게 임시용이라면 임시용이라고 신고를 넣으면 그냥 2%만 적용해서 낸다고요. 왜냐하면 그 등기부 없어요. 물론 1년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로 빠져요. 그래서 세금 안 내니까 1년 초과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상 정착물 중에서 지붕이 있는 것들은 다 등기부에 표시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지붕이 있는 것 중에서 임시용하고 지붕이 없는 것에 한해서만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우리 학원 건물은 표준세율 대상이에요? 기준세율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표준세율 대상이라는 거죠.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내셔야 된다고 이걸 취득했으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토지는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토지는 등기부에 표시가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셔야 돼요? 표준세율인데 딱 토지 중에서 하나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등을 무슨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그 취득 당시가액에 대해서 무슨 세율을 곱해서 표준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4대 딱 3개 토지 중에서 묘지 건물 중에서 지붕이 없는 시설과 지붕 있는 것 중에서 임시건축물에 한해서는 그 취득 당시가액에 몇 프로만 적용해서 내십시오. 2%. 즉 등기 없는 취득이니까 2%만 적용해서 내십시오 이야기예요. 요 3개를 기억하시라고요. 그중에 시설하고 임시건축물이 왜 등기부에 표시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는지. 시설은 뭐가 없으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임시건축물은 임시용이니까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된다고요. 그 외의 나머지는 다 등기부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는 딱 하나 뭐에 한해서? 묘지에 한해서인데 요 묘지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묘를 사는 게 아니에요. 묘는 못 사요.
혹시 높아시면 하는 이야기인데 요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얘는 묘예요. 지는 여기에요. 묘지라고요. 이거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거 왜 거래 못하는지 아시죠? 이거 누구 거예요? 네? 이분 거예요. 여기에 누워 계신 분 거라고요. 이분이 점유하고 계시니까 이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거래하고 싶으면 이분이 뭐 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써주고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거래가 안 돼요. 이걸 거래하려면 이분을 들었다가 딴 데로 옮겨야죠. 그래서 이걸 이장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이장하지 않는 이상 이분의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근데 등기부에는 표시가 안 되죠. 그게 분묘기지권이잖아요. 이걸 거래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사요. 자, 땅을 사서 등기를 하는데 등기하려면 세금 내라고요. 그때 취득세를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죠. 왜? 취득이 원인이 돼서 등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라고요. 그것도 몇 프로를? 2%를 그것도 등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등기에 대한 세금까지 더해서 즉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는데 이걸 묘지로 등록을 하면 지목을 등기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묘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은 다른 거였다고요. 대지거나 임야이거나 했을 건데 그걸 이번에 내가 사가지고 다시 등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지목을 묘지로 등기를 하면 앞으로 더 이상 거래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요 등기만 공짜로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만 내고 끝내라고요. 2%만 내고 끝내라고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묘는 어디에다가 씁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묘는 임야에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산을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묘를 만들잖아요. 선산을 만들죠.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면 등기부 띄워보세요. 이거 묘지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임야라고 돼 있지. 왜 임야라고 해놓은지 아시죠? 거래하려고. 이장시키고 거래하려고요. 이게 임야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묘지로 등록이 되면 이거 거래 못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거 묘지로 등록 안 해요. 묘지로 등록 안 하면 다 내라고요. 표준세율로. 근데 혹시라도 뭘로 등록을 할 거라면 묘지로 등록을 하면 2%만 내고 끝내라고요. 아셨어요? 이게 누가 묘지로 등록을 하느냐면 그 장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묘지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땅을 사가지고 묘지로 등록을 한 다음에 장묘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때는 2%만 내고 끝내시라고요. 등기는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묘지시설 임시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냈을까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냈을 것이고 그러면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등기 안 하겠냐고요. 세금 냈는데 돈 냈잖아요. 돈 냈으니까 등기하러 가겠죠. 등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등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유 중에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무슨 세율이에요? 기준세율. 즉 몇 프로만 내고 끝내라고요. 2%만 내고 끝내라고요. 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등기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딱 하나. 증축을 하거나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났을 때 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증축이라는 거예요. 면적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등기부에 다시 표시하셔야 돼요. 무슨 표시하셔야 되느냐? 변경 등기하셔야 돼요. 표제부에. 그래서 등기부에 다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뭐가 없거나 면적 증가가 없거나 또는 지목 변경이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을 통해서 뭔만 늘어났거나 가액만 늘어났거나 또는 주식을 취득을 해서 뭐가 됐거나 과점주지가 됐다. 요 세 개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뭘까요? 면적 증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면적 증가가. 자, 그러면 소유자 바뀌지 않았고 면적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등기부에 표시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몇 프로만 내고 끝내라고요? 2%만.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면적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이. 그러니까 다시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세율을 적용하라고요? 표준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게 요 개수 주의하셔야 돼요. 개수. 자, 개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 두느냐? 면적을 꼭 줄 거예요. 면적을. 그래놓고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면적이 증가한 경우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면적이 증가하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그래도 취득이라고요. 상관없이. 왜? 우리는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가액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그러면 면적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진다고요. 세율이. 이게 달라진다고. 이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무엇은 늘어나요? 그래요. 자, 가액이 늘어나면서 뭣도 늘어났다면? 면적도 늘어났다면 취득세는 4대,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표준세율로 내라는 이야기고, 가액은 늘었는데 무엇은 안 늘어요? 면적은 안 늘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내는데 취득만 내라고요. 등기할 일이 없으니까 2%만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취득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라고요. 요 개수가 사람으로 따지면 뭐냐면 보약이에요. 보약. 우리가 보약을 왜 먹어요? 기운 내려고. 자, 기운 내려고 먹는답니다. 자, 우리가 보약을 먹는 이유가 몸이 좋아지려고 먹죠. 그러면 보약을 먹으면 뭐가 좋아져요? 몸에 뭐가 좋아져요? 체력이. 몸 상태가 좋아지죠. 아셨어요? 근데 문제는 살이 쪄요, 안 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몸 상태 좋아지면서 살이 찔 수도 있고 몸 상태 좋아지면서 살 안 찔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살이 찌든 안 찌든 몸 상태는요. 좋아졌으니까 세금 내라고요. 거기에 살까지 쪘으면은요. 표준세율로 내고 살 안 쪘으면 그냥 기준세율로 끝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취득세 전체 구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거의 지장 없어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